다음은 식물의 모양을 보고도 이게 내 몸에 어디에 좋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생김새가 비슷하면 꼭 거기에 맞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로 우슬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우가 소를 뜻하고 슬은 무릎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의 무릎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우술입니다. 그리고 소의 무릎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강한 무릎. 그죠? 동물 중에서도 힘이 센 동물로 손꼽히는 게 소잖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엄청 무거운데 그 몸무게를 버티는 게 바로 소의 무릎입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우술이라는 약재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마치 소무릎처럼 강한 무릎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등등 무릎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서 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네, 그 외에도 식물의 모양을 살펴보고 우리 몸에 어디에 좋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거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생식기 관련된 질병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숭아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신체 부위에.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이든 아니면 약재든 모두 다 식물인데 왜 어떤 건 식품이고 어떤 건 약재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시장에서 파는 건 식품이고요. 한의원이나 약방에서 파는 건 약재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재는 독이 강합니다. 독이 없으면 약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독을 이용해서 마치 채찍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달릴 때 가볍게 말의 엉덩이를 채찍질을 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더 빠르게 뛰게 되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독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우리 몸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능을 높여주거나 또는 기능이 낮아져 있는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독이 없으면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먹어본 겁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맛도 좋고 그리고 장기 복용을 해도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식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먹었더니 와 힘이 나고 어디 아팠던 데가 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너도 한번 먹어봐. 이거 엄청 좋아. 근데 이 옆 사람은 먹었더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또는 부작용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아파진다든지 심하면은 죽는다든지 이런 걸 경험을 해보고 이것은 독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나쁠 수 있구나.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약재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적절한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부분들은 약재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식품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시죠? 일단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토불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거,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식물들,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다행히 그 식물이 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비슷한 풍토, 또 환경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전혀 다른 풍토와 환경이라면 내 몸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따지기 힘들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익숙한 것들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봄에는 새싹식품들, 봄나물들을 드시는 게 내 몸에 아주 좋습니다. 또 여름에는 수박을 드시면 보약입니다. 근데 이 수박을 겨울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독입니다.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서 나오는 식품들을 드신다면 제일 건강합니다. 자, 그럼 약은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에는 무조건 독이 있다. 독이 없으면 약이 아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독이 있는 겁니다. 독이 없으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효과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복용하면 독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계선을 넘었으면은 이걸 먹어서 유익한 그런 좋은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달 내외를 드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최장으로는 석 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약을 먹는 동안 정말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쉬시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복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한 달이나 두 달 쉬는 동안에 독을 빼는 거죠. 체내에 쌓여 있던 그러한 독소들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다시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약은 이틀이나 3일 정도 복용한 후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장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복용을 했을 때 반드시 효과를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약은 무조건 독이 있습니다. 효과는 없으면서 독만 쌓이는 겁니다. 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약은 한 번만 먹으면 바로 효과를 느끼는 약입니다.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고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동물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 있고요, 육식 동물이 있고요, 또 잡식 동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식 동물은 말 그대로 풀만 먹고 사는 애들이죠. 이게 초식 동물이고요. 육식 동물은 말 그대로 풀은 안 먹습니다. 거의 고기만 먹고 사는 동물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잡식 동물은 섞인 거죠. 그래서 풀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전부 다 먹는 것을 잡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식 동물이죠. 사람들은 풀도 먹지만 고기도 잘 먹고 있죠. 자, 그럼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고기는 초식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들도 엔간하면은 같은 육식 동물끼리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작은 육식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육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식동물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육식동물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본능인데요. 초식동물이 내 몸에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만 잡아먹습니다. 육식동물을 뭐 가끔가다 어쩌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편이고요. 그리고 육식동물이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니다. 내 몸에 정말 안 좋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급한 경우 아니면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초식동물이 왜 좋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건 고기, 채소, 이런 영양분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도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먹는 겁니다. 식물을 통해서는 100% 완벽하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우리도 위가 여러 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지만 식물을 통해서 100% 완벽하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자란 에너지는 어디서 흡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기를 통해서 흡수하는 겁니다. 초식 동물은 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태양 에너지를 100%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흡수한 것을 바로 자신의 몸, 고기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